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송정희 낭독학교 고급반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고급반 낭독회 소개 인사를 맡은 장다교입니다. 사실 전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이렇게 고급반 수료회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어, 초급반부터 이어온 낭독의 여정이 각각의 계절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무르익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낭독가의 마음과 태도, 게다가 실력을 갖춘 저희 반 선생님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저희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저희 고급반은 낭독학교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같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각자가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싶은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책과의 만남을 목소리로 풀어내고 문장 속의 깃든 울림을 서로 나누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책의 이야기를 자기 삶에 품어보고 다시 세상으로 건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전 철학에서부터 현대문화, 그리고 삶과 교육을 돌아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낭독될 예정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스펙트럼처럼 펼쳐질 다채로운 빛깔의 낭독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로 본인이 집필한 책의 이야기를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실 김희영 작가님의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초등교사, 꿈을 전하는 작가, 꿈을 품은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낭독을 공부하고 책을 집필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 책 오디오북을 제 목소리로 직접 낭독하는 것입니다. 첫 개인 저서가 출간되고 제 책이 오디오북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을 숨기고 최대한 담담하게 조심스레 출판사에 물었습니다. 혹시 오디오북을 작가가 직접 낭독할 수 있나요? 편집자님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참, 별걸 다 직접 한다고 하는 별난 작가네. 마침 성우님께서 낭독학교 고급반 수업에서 책을 각자 선택해 낭독하라고 하셨을 때 이건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오디오북을 직접 낭독하라고 하늘이 코칭 기회까지 주는구나. 하지만 저자의 목소리로 오디오북을 녹음하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북 제작 업체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자가 직접 녹음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은 남았습니다. 제가 쓴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코칭받았던 고급반 수업의 시간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쓰면서 읽고, 다듬으면서 읽고, 수정하며 또 읽었던 문장들. 하지만 제 목소리에 실린 제 글은 살아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책을 쓰던 그 순간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자가 직접 낭독하는 오디오북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로 제 글을 낭독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하나의 오디오북이 완성되는 순간처럼 벅차오릅니다. 오늘 낭독회는 단순히 책을 읽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만 머물던 문장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타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언젠가 제 책이 오디오북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저는 제 작은 꿈을 미리 한 조각 이루려 합니다. 오늘 이 낭독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으로 다가가 제 목소리가 끝난 뒤에도 책 속에 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 김희영 지음.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 우리 반 기대 이상 씨는 기대 이상으로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모든 활동에 정성을 쏟았다. 활기차고 매사 열심인 학급 분위기 형성에 기대 이상 씨가 한몫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년 내내 참 고마웠던 기대 이상 씨. 학년이 바뀐 다음 해에 받은 스승의 날 편지는 상상 이상이었다. 도대체 전 따님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그녀는 얼마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 8절 도화지를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운 편지에는 전년도 수업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특히 네. 높임말 사용에 관한 생각은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처음 선생님 반에 배정받아서 친구들에게 높임말을 쓰라는 규칙을 보고 이걸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학년이 끝나고서야 친구를 존중하는 생활이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선생님 반에서 높임말 쓰는 게 싫대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말을 듣고 이번 전직 작년 새 학기에 대화 노력 등을 누구보다도 학급에서 높임말 쓰는 게 싫었던 본인 제 지도자는 모습이 생각났어요.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며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선생님 반 친구들은 분명 초등학교 시절에서 제일 최고였고 제일 존경했던 선생님으로 선생님을 기억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요. 선생님 학급 외에 다른 학급에서도 높임말을 쓰면서 생활하고 싶어요. 학급에서 높임말 쓰기, 발표할 때 자신의 장래 희망이나 별명 붙이기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최고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새 학년이 되어 찾아온 아이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선생님 반은 올해도 높임말 써요? 변함없는 선생님에 대한 안도와 높임말 동지가 더 많이 생겨 기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도 힘들게 1년을 버텼으니 다른 사람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학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높임말을 쓰게 한다. 바로 기대 이상 씨 같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어 사용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 자전거를 전혀 타지 못했던 사람이 자전거 운전자로 변신한다. 자전거를 매일 타지 않더라도 자전거 타는 법은 까먹지 않는다. 설사 몇 년 만에 자전거를 타더라도 새로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가능하다. 한 번 익힌 기능으로 평생 자전거 운전자로 살 수 있다. 높임말도 마찬가지다. 일단 높임말을 써본 사람은 언어의 순기능을 내면화한다. 높임말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언어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꺼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1년 동안 높임말로 대화한 나의 아이들은 평생 다른 언어 사용자로 살아갈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임말 지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이다. 책을 집필하며 참 많이 울었다. 슬픈 내용은 한 글자도 없는데 불쑥불쑥 눈물이 났다. 나를 담임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1년 내내 높임말로 대화해준 나의 아이들이 고마워서 담임 잔소리를 성장 발판으로 삼고 쑥쑥 발전하는 아이들 모습이 기특해서 아이들의 따뜻한 말과 예쁜 선행에 새삼 감동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을 제자들이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판 천사들의 합창인 우리 학급이 아름다워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행운에 감격해서 그동안 받았던 학부모들의 응원과 격려에 다시 힘이 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준 동료 선생님들이 너무 든든해서 만약 소설을 썼다면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에피소드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실화다. 이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아이들 성장에 진심인 초등교사의 고백이다.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하는 교사의 진한 노력과 소망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도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빛날 아이들을 응원한다. 빛나는 아이들의 든든한 뿌리인 부모님을 믿는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파이팅을 외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